우변에 있던 거를 가변으로 다 이양시키고 나면 그러면 여기는 어떤 2차 항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항도 있고 그 다음 상수 항도 있으면서 우변은 비어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일반형으로 표현한다. 일반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식이 있는데 일반형으로 표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전부 다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한쪽을 딱 비워두면 다 항상 이런 걸로 표현하면 얘가 2차인지 1차인지 3차인지 막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일반형이라 할 건데 이때 저 당연히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저 a는 뭐가 되면 안 되고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a하고 b하고 c하고는 미지수야 상수야? 상수입니다. 상수와 미지수의 차이가 뭡니까? 뭘 보고 상수라고 하고 뭘 보고 미지수라고 하는 건가요? 뭘 보고? 여기 숫자를 쓸 거야? 숫자를 봐봐. 이 뒤에 뭐가 있게? 이 뒤에 뭐라고 써있게? 뭐죠?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그럼 뭘 적을 수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어떤 숫자를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 넣을 수 있어. 이게 미지수의 느낌이야. 근데 그런 자리라는 걸 강조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미지수를 표현할 때는 x 다음에 y 다음에 z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럼 너는 이렇게만 딱 써놔도 이 뒤에는 숫자 뭐가 있어? 숫자가 없겠지. 왜 아무거나 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똑같은 놈인데 여기 뭐가 있으면 똑같은 놈인데 이렇게 A, B, C 순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뭐가 있어 하면 여기 뒤에 뭐가 있게? 숫자가 일단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무조건 있어요. 근데 뭔지는 하나 몰라. 지금 맞춰봐. 3. 아이 봤어 씨.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당장 A라고 돼 있으면 그 숫자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미지수는요 없어요. 없어서 여기 뭐 숫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지금 님이 생각하는 숫자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상수는요 정해져 있어요. 네가 생각하는 숫자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어. 그러나 지금 당장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야. 이게 상수의 느낌, 이게 비지수의 느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는 저 A, B, C 자리에는요 숫자가 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냥 모른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숫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저기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는요 미지수 안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면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죠. 풀어라.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면 풀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해를 모두 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해가 뭔데요? 라고 하면 해는 뭐냐면 저기 있는 저 등식이 참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등식 거짓일 때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x 자리에 여기에 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뭐 집어넣어야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2, 3 넣으면 안 되죠. 그럼 뭐가 해야? 2가 해요. 그럼 등호가 참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숫자를 적당하게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참, 아닌 경우를 거짓이라는데 등식이 참이 되는 x 빈자리의 값 숫자, 구체적인 숫자 이 말인 거야. 근데 우리는 아까 쌤이 언급했지만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만 풀 수 있다고? 1차 방정식만 풀 수 있어요. 그럼 1차 방정식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를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구할 거야? 어떤 식으로요? 얘를 곱하기로 표현하는 거죠. 곱하기로 표현하면 2차식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2차식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1차식을 A, 이 1차식을 B 곱한 게 0이 되는 걸 찾는 건 거지. 그럼 우리가 숫자 두 개를 곱해가지고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죠?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일 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얘도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죠.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한다고? A 또는 B는 있는데 그럼 A도 1차식, B도 1차식. 1차식이니까 얘도 뭐 A, B, C 우리가 써서 표현했으니까 뭐 dx 플러스의 f는 0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이건 자세히 쓸 필요까지는 없겠죠. 아무튼 x를 아까 1차식 구하듯이 그냥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거 또는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콤마 이렇게 해놓고 표현하면 이 콤마라고 하는 건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건 거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야 내일 우리 놀러 갈 건데 너 내일 컨셉이 이거야. 위에 뭐 입고 후드티 입고 밑에는 치마를 입는 거야. 근데 너는 후드티만 입었어. 아 밑에 치마 입는 거 좀 쪽팔려가지고 안 입었어. 그럼 너는 우리 약속 위반하는 거지. 그지? 근데 조건이 후드티 또는 치마를 입는 건 거야. 그럼 우리 진우는 당연히 치마를 입고 오겠죠? 아니야. 그 경우는 누가 너한테 후드티만 입고 왔다고 뭐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이거 또는 이거였으니까 내가 둘 중에 둘 다 지키든. 근데 갑자기 재준이는 막 후드티에 치마를 입고 온 건 거야. 그럼 막 뭐라 하면 돼? 안 되잖아요. 그것도 조건에 맞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 그리고 B라고 하는 거는 A도 지키고 B도 지키고 둘 다 지켜야 되는 거고. A 또는 B는 어떤 경우죠? A 또는 B는 얘는 0이 돼도 돼. 이거는 이런 뜻이야. A는 0이 돼도 돼. 그리고 B는 0이 안 돼도 돼. 다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어도 돼. A도 0이고 B도 0이어도 돼. 이 세 가지 표현을 모두 하는 게 이건 건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답을 얘로만 써, 콤마 해가지고 쓰잖아? 그럼 나는 답을 하나로만 쓰게 되는 건 거야. 이 세 가지 다 되는 게. 그래서 아유 선생님 또는 귀찮은데 또는 말고 그냥 콤마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인 건가. 그래서 반드시 또는이라는 말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2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차식과 1차식의 인수분해를 한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 x는 2, x는 1, 그리고 또는 이라고 반드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한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뭡니까, 제준이? 하면 뭐 해서 푼다? 인수분해해서 몇 차식과 몇 차식을 곱으로 나타내고 1차식과 1차식이 곱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하면 1번이 인수분해해서 푸는 겁니다. 여기 있는 1번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푼다.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인수분해해서 풉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이 뭡니까 하면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보면 x제곱이 3이 되는 x의 값 이것도 2차 방정식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럼 x값이 얼마입니까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애써 x제곱 빼기 3은 0 일반식으로 표현한 이후에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굳이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한 두 개짜리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니까 x는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루트 3 얘가 0이 되는 거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냥 x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제곱하면 3이 되는 x의 값은요. 제곱하기 전 3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고 3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요 하면서 이건 새로운 기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때 우리는 이렇게 바로 올 때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겁니까 했더니 얘는 지금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제곱하면 3이 되는 수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기호로 쓴 건 거죠. 제곱하면 3이 되는 양수와 음수가 있다고 그냥 표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ax의
제곱 플러스의 bx 플러스의 c가 얼마가 되는지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식 전체가 어떤 1차식의 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x가 문자 x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곱 안에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2차 앞에 개수가 만약에 1이면 여기 x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여기 누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x 곱하기 x 하면 1x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엇갈려 곱한 게 똑같은 수가 되려면 여기 ax 합하면 2ax가 돼야 되는데 a 곱해진 건 a 제곱 되면 되니까 로 구조가 되면 우리는 x 플러스 a의 제곱입니다 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 봤더니 얘는 어떤 수를 제곱한 게 되고 요 가운데 있는 놈은 제곱하기 전에 거가 엇갈려 곱해져서 2배 되어 있으니까 2배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보고 얘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고, 얘를 보고 얘를 찾으려면 2로 나누어서 얘가 누구였는지를 찾고 제곱하면서 얘를 찾아주면 되고, 그죠? 얘 가지고 얘를 찾으려면 제곱하기 전에 누구였는지를 보고 2배 하면서 얘를 찾으면 되죠. 어떤 경우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경우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야 이거 a네, a 말고 1이면 편한데 그럼 1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좌변과 우변을 a로 나눠주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을 a로 나눴더니 x의 제곱, 그리고 얘는 a분의 b의 x, 그리고 얘는 a로 나눴더니 a분의 c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누굴 보면서 x제곱과 a분의 bx가 정해져 있는 셈이니까 얘를 보면서 뒤에 필요한 상수항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찾고 있는 이 상수항이 a분의 c가 아닐 가능성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일단 다 걷어내.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의 a분의 bx, 그리고 쟤는 일단 걷어냈어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면 실은 1x 제곱 다음에 a분의 bx하고 1차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면 이놈은 똑같이 생긴 거 두 개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그 전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2로 나눠보면 돼요.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얼마인데? 2a분의 b죠. 그게 두 번 곱해져야 돼. 제곱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바로 곧장 내가 필요한 걸 쓰는 겁니다. 누구를? 1차의 개수를 2로 나눈 거. 분모에 2 곱하면 되겠죠? 2a분의 b 한 요 놈을 제곱한 놈이 여기에 와야 돼.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데 했더니, 얘 제곱하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 좌변에도 제곱한 걸 더했으면 우변에도 제곱한 걸 똑같이 더해야 되니까 얘는 4a 제곱분의 b 제곱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분의 c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건 통분 한번 해볼까요? 분수 더하기 통분하면 되니까 통분은 분모를 4a 제곱으로 묶었더니 통분했더니 얘는 b제곱이 여기 있는 건 거고, 얘는 4a를 분모에 곱했으니까 4a 제곱, 얘도 4a를 곱하면 4a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자에는 4ac 이렇게 와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힘들게 얘를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완성이 돼서 누구랑? xx 곱해진 x랑 얘는 누구 곱했던 거 사실 요 1차항을 2로 나누면서 그놈을 찾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a분의 b와 2a분의 b가 곱해진 거죠. 그래서 2a분의 b가 제곱된 식이 얘인 겁니다. 얘가 지금 얼마인데?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의 4ac입니다.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쓰기 위해 가지고 요 형태까지 만드는 게 지금 목적이었고, 자 이제 제곱한 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제곱하기 전을 단번에 되돌리는 겁니다. 제곱하기 전은 누구였겠어? 제곱하기 전 이 식이었겠죠. x 플러스의 2a분의 b가 제곱하기 전이었죠. 얘가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가 아까도 제곱한 게 3이 되면 어떻게 쓴다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였을 수도 있고 음수였을 수도 있어. 얘도 제곱하기 전엔 양수였을 수도 있고 음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루트 씌워서 바로 쓰죠. 그래서 제곱하기 전에 씁니다 라는 의미로 쓰죠. 얘를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얘는 4a 제곱은 4는 얼마로 나오게 되고 그놈하고 2로 나오게 되고 a 제곱은 실은 a가 양수면 a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플러스 a로 나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거가 그냥 a라고 써도 양수였거나 음수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가 바뀌었거나 안 바뀌었거나 둘 다를 다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근호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걸 밖으로 우리가 빼낼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 더해지거나 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호 안에다가 그대로 남겨둡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다 왔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x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여기 좌변에 있던 x만 남겨놔야 돼요. 그죠? 그럼 2a분의 b를 빼야 됩니다. 빼려고 봤더니 분수야. 분모가 둘 다 2a, 2a야. 그래서 분모는 통일해서 한 번만 쓰고 b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b가 됐는데 분자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르게 내려와 볼게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풉니까? 제곱분의 성질로는 양변의 a로 나눴더니요. x제곱 a분의 bx 플러스의 a분의 c는 0인데요.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2차항과 1차항을 보면서 바로 적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했더니 누가 필요하죠? 1차항을 보면서 얘를 2로 나눈 거 2a분의 b 한 놈이 필요한데요. 요 놈의 제곱 형태로 식을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변에는 누가 생길까요? 했더니 우변에는 얘를 제곱한 걸 좌변과 우변에 합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4a 제곱분의 b제곱을 합했기 때문에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b제곱이 있었는데 얘가 넘어가서 빼진 건 거야. 얘가 넘어가서 빠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한테 4a를 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 우리가 구하는 건 어차피 x이기 때문에 x를 구하려면 제곱근을 구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나중에 얘를 빼야 돼요. 그죠? 그래서 x를 구하는 과정도 여기서 단번에 가겠습니다. x는 통분하게 되면 얼마가 될 게 뻔하고 제곱하기 전 2a가 될 게 뻔하고 얘는 넘어가서 분자 쪽에 마이너스 b가 되고 얘는 제곱근 구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남아있고 그 안에 b제곱 빼기 4ac가 있었겠죠 하고 한 3번 정도로 야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봐 하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로 요약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매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너한테 2차 방정식을 풀어봐 했더니 x제곱 플러스의 4x 마이너스 1은 0이 x제곱 뭐 2x 이렇게 돼 있어. 그랬더니 얘를 갖다가 뭐 하면서 2로 나누니까 2x 마이너스에 이것도 귀찮으니까 2로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1은 0인데요. 2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x제곱 플러스에 2x 1을 넘겼어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얘를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예요. 제곱한 놈을 좌변과 우변에 더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요. 근데 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 건 거야? 그럼 완전 제곱하기 전의 식은 1차식이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럼 그 1차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뭐라고 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요.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1차 방정식밖에 없고 그럼 나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1차식을 찾아가지고 푸는 건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등호가 성립하는 1차식을 찾아가지고 1차식만 푸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은 1차 방정식밖에 없고 그래서 2차 방정식마저도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 1차식이 0이 되는 걸 찾거나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가지고 제곱하기 전에 1차식을 찾은 다음에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매번 반복하는 건 좀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부터는요 어차피 A, B, C 자리에 누가 오든 간에 이런 형태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풀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 X의 값이 누가 될 때 얘랑 같아질 때 저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고 등호가 성립할 때의 X의 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근을 바로 찾는 공식 이렇게 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그냥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돼 하면 세 번째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외워놨던 식을 그냥 이용하는 거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건 우리가 그냥 x의 값이 얼마입니까 했을 때 2 곱하기 a분의 4분의 마이너스 의 가운데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 제곱 4, 4, 16 마이너스의 4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한 거 얼마 플러스의 16 한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의 3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의 얼마죠? 32 한 거요. 했더니 얘는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의 16 곱하기니까 16은 4로 밖으로 나오면서 루트 2만 남았고 4로 다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똑같은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것도 조금 귀찮네. 선생님 뭐가 귀찮으신데요? 저는 귀찮은데요. 뭐가 귀찮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열심히 풀었는데 여기 AX의 제곱 더하기 여기 있는 요 1차 항의 개수가 지금처럼 짝수가 되어버리면요. 짝수가 되어버리면 짝수를 어떻게 나타내지? 짝수는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어떤 수가 되면 근데 여기 우리가 어차피 최고차 하면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 이런 순서대로 쓰고 있었으니까 뭐 1차 항의 개수라는 것도 표현하면서 그렇지만 얘하고는 다른 1차 개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B 다시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1차항이라는 의미도 남겨놓으면서 얘랑은 조금 다른 이라는 의미도 담으면서 얘 배수라는 걸 강조한 표현인 것이 만약 x의 개수가 2의 배수라면 이렇게 강조한 식인 건가요? 그냥 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인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 거야. 얘처럼 요놈처럼 그런 경우라면 이거 아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식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근데 내가 아까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바로 근의 공식을 쓸어 가봅시다. 이거 근 찾아봐 했더니 내가 근을 찾는 건가요? x가 얼마냐면요 2 곱하기 a 할 때 그 a를 우리가 근의 공식이 뭐더라? 2a분의 마이너스 b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2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제한해서 그 위치를 보면서 바로 쓰는 겁니다. 2 곱하기 여기 앞에 거, 그 다음 마이너스의 가운데 거,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요 가운데 놈의 제곱한 거. 자, 요거 2b 다시 제곱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2b 다시를 제곱하면 4b 다시의 제곱 이렇게 써야겠죠. 2도 제곱, b 다시도 제곱. 마이너스의 4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a, c 하는 거예요. 얘는요, 그걸 근의 공식으로 쓴 게 이 부분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이 부분은 4의 배수 투성이가 됩니다. 이렇게. 왜 4의 배수 투성이가 됩니까? 아까 요 놈이 요 자리에 온 거, 요 놈을 제곱한 거, 요 놈을 제곱한 거, 2의 배수였기 때문에 제곱하면서 오고 4 곱하기 AC 하면서 4의 배수, 무조건 이 뒷부분은 4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얘 제곱하면서 4의 배수 생기고 4 곱하기 AC 하면서 얘 4의 배수 생기기 때문에 얘도 4의 배수, 얘도 4의 배수야 무조건. 그래서 쟤를 마이너스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저 4를 네가 반드시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생기게 돼 있어. 지금처럼.
근데 근호 안에 곱으로 있던 이 4는 밖으로 나가면서 2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2로 뺀 건 거야.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의 2루트에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묶었어. 이 a분의. 자, 그럼 이놈도 2의 배수, 이놈도 2의 배수, 2의 배수인데 함이 지금 두 개니까 우리가 하나로 나누더라도 둘 다 나눠야 되죠? 2로 나눴더니 a만 남고 얘도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b 다시만 남고 얘도 2로 나눴더니 루트 안에서 b 다시의 제곱 빼기 ac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1차함의 개수가 짝수일 때의 근해 공식이라고 해서 짝수 공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냥 편의상 짝수 공식. 근해 공식 중에서 짝수 공식이 뭐야? 하면 a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럼 여기에 b-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을 2로 나눈 거. 2로 나누면 b-잖아.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그 놈을 2로 나눈다. 알겠죠? 2로 나눈 값을 보호 바꾸면서 바로 딱 써.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서 그 놈을 제곱해. 그 다음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걸 빼. 어떤 특징이 있어? 근해 공식에서는 앞에 개수 같은 것들이 있는 느낌이지만 짝수 공식에서는 개수 같은 게 하나가 없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너 이런 놈을 만나더라도 이거 1차항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짝수 공식을 써. 왜요? 그래야 기억을 하지. 자꾸 써야. 그래서 x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5분의 a분의 2분의 그 다음 b-가 누굽니까 하면 b-는 얘를 2로 나눈 거. 그럼 마이너스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빼기 ac 하면 플러스 4.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8인데 2루트 2. 그럼 2로 나눴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얘는 한 4줄 정도, 근해 공식을 써도 한 4줄 정도 풀어야 되는데 얘는 한 3줄 안에서 끝나는 거지. 아무튼 상대적으로.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십시오 하면 만약에 그 근을 알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베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거꾸로 알파 베타 이면 자, 여기까지 말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야,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근이라고 하는 거는 등호가 참이되는 x가 구하는 건데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더라? 첫 번째 방법이고 인수분해. 그러면 저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었을까요? 했더니 여기 1차식과 1차식의 곱하기로 인수분해 되었겠지. 그리고 이 1차식이 0이 되는 걸 찾아봤더니 알파가 되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좀 잘 한번 생각해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딱 찾는데 x의 값은 1차식이어야 되니까 x 같은 게 있는데 얘가 0이 되는 게 알파가 되려면 여기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되는 식이라면 뒤에 알파가 빼져 있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가 해가 되는 식이라면 x 빼기 2가 여기 있겠지. 3이 해가 된다는 말은 x 빼기 3이 여기 있다는 건 거야. 알파가 해가 된다는 건 x 빼기 알파가 해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식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알파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 되겠지. 이 말인 건 거야. 그래서 해가 알파라고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x 빼기 알파라고 하는 1차식이 곱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를 찾으면 알파였겠죠. 그러면 여기에 x 빼기 베타라고 하는 식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됐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식 두 개는 해가 알파 베타라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곱으로 갖고 있는 식이었겠네요. 네. 이게 0인 식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얘는 전개하면 x제곱으로 시작하고 얘는 a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차항의 개수만 내가 맞춰줄게. 어디에다가 제일 앞에 a 곱해주면 ax의 제곱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얘를 보자마자 이 식이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야 돼요. 이차항의 개수는 딱 맞추면서 a 곱하기 해가 한 개 알파야? x 빼기 알파. 해가 나머지 한 개야 베타야? x 빼기 베타하고 같아야지. 이렇게. 그 말은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이 생긴 식이라는 거고 이 식의 일부분과 이 식의 일부분을 비교해보면 일부분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2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를 비교하거나
1창의 개수와 1창의 개수를 비교하거나 상수함과 상수함을 비교하면 똑같이 생겼겠죠. 그래서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면 a는 나중에 곱하는 게 편하고요. xx 곱한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x 한 번에 전개하고 있는 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한 거 알파 베타는 0이요. 아직 전개가 다 안 끝났어요. 최고차항 개수 곱했더니 a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 자, 그럼 이제 최고차항과 최고차항은 같아야 돼. 이건 아까 우리가 이거 같아지게 만들려고 a 붙여줬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거고 1차항의 개수 b와 여기 있는 1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걸 정리했어요.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1차항의 개수 b랑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a 베타랑은요 서로 같아야 돼요. 상수함과 여기 있는 이 상수함은 서로 같은 식이어야 합니다. 같은 수여야 합니다. 저 상수함 C는 여기 있는 A 곱하기 알파 베타와 같아져야 돼요. 알파 베타와.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솔직히 우리가 이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에서 구하거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그게 귀찮아서라도 근의 공식까지 써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근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두 근을 합한 게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근을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그게 뭔데요? 아니 마이너스 a 최고차항의 개수분에 b 하면 되는데 뭐 근처에도 안 가도 된다는 건가요? 만약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a분의 c 하면 된대요. a는 최고차항의 개수, c는 상수항 이렇게 바로 비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2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은 원래는 해를 구하면 x 마이너스의 2, x 마이너스의 1은 0이요.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1이요. 그리고 두 근을 합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두 근이야. 합해봐 하면 2 더하기 1 함도 3이요. 두 근을 곱해봐 이렇게 하면 2 곱하기 1은 2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걸 이 과정 없이 이놈의 해를 알파 베타라 할 때 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마이너스의 a분의 b하고 같습니다 할 때 요 a는 누구 말하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 1, b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냥 3이라고 대답하면 어차피 똑같아 이 말인 거예요. 얘가 알파 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두 근의 곱을 물어보는 건데 직접 구해서 곱하지 않더라도 a분의 c 최고차항의 개수 1, 상수함 2, 1분의 2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건 거지. 그래서 나중에 너한테 뭐 질문할 수 있냐면 야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알파를 찾고 2, 베타를 찾아서 1, 알파의 제곱은 4, 베타의 제곱은 1 합하면 5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알파 플러스의 베타를 전체 제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알파도 나오는 2알파 베타 나오는데요. 거기다 2알파 베타를 빼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었기 때문에 3은 9에서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2알파 베타를 빼면 4를 뺀 거 5입니다. 이런 식의 대답들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죠? 뿐만 아니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3알파 베타 한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역시도 이런 질문의 뉘앙스 자체가 야 너 합 구할 수 있지? 네. 곱 구할 수 있지? 네.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 표현해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2알파 베타인데요. 알파 베타 한 개 더 있으면 되겠는데요? 그렇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3, 3은 9에다가요. 알파 베타는 2니까 2 더한 거 11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근 다 찾은 다음에 근을 제곱하고 근을 제곱하고 곱하고 3 곱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건 근이고 이건 개수였죠. 이건 근이고 이건 개수였습니다. A, B, C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근 알파 베타 근과 A, B, A, C
개수,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라고 할 겁니다.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면 얼마냐? 1분의 마이너스 하는 거지. 1분의 이거 부호 바꾼 거지. 3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2분의 합 얼마야? 3요. 2분의 곱 얼마야? 2요. 다음 시간에 무조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거를 이렇게 나눠놓을게요. ax의 제곱 플러스의 bx 플러스의 c는 0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근을 첫 번째 방식은 뭐였고? 인수분해해서 구하는 거였고, 두 번째 방식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 말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 답을 이용해볼까? 근의 공식 이용하면 x의 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빼기 4ac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알파보다도 베타가 더 큰 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베타가 더 크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x의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는 왜 이렇게 한 거냐면 귀찮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작은 근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작은 거니까 빼져 있겠죠. 빼기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요. 베타는 큰 거라고 하잖아.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큰 거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건 어떻게 되는데 하면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분모가 얼마입니까? 분모는 2a분의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는 합해져서 마이너스 2b가 되고 하나는 빼기 하나는 더하게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하면서 또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b와 같아짐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근을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4a의 제곱, 분자끼리 곱할 때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b가 곱해진 거는 b제곱이 될 거고, 루트의 b제곱 빼기 4ac와 루트의 b제곱 빼기 4ac가 곱해진 거는 루트 안에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건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던 것과 플러스 있던 게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고요. 엇갈려 곱해진 건 서로 같은데 부호가 달라져서 사라질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는 부호가 같고 하나는 부호가 다른 거는요, 각각 종류가 같은 것끼리 곱한 것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합차 공식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사라져 버리네요. 이렇게. 결국 남은 건 누가 남은 겁니까? 4a 제곱분의 4ac가 남았는데 4a 약분하고 나더니 a분의 c만 남은 거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두 근의 합과 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쌤이 합과 곱을 식으로 쓰는 거, 이거 얼마야 답을 말하는 거, 이걸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보여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중이에요.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다음 시간에 와서 쌤이 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뭐랑 같죠? 근과 개수의 관계가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랑 같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a분의 b요. 두 근의 곱은 뭡니까? a분의 c한 거요. 그러나 그 대답하는 것보다도 왜 그렇습니까? 할 때 보여줄 수 있게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결국 근이라고 하는 거는 구해보면 x의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의 4ac 하는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우린 근호안에 마이너스 2 같은 숫자는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왜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숫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 동안에 다루는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만 다룹니다.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만 다룬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수에는요, 양의 실수가 있고 그걸 줄여서 양수, 음의 실수, 음수가 있어요. 근데 너는 어떤 실수를 제곱하든 그 숫자는 그러면 양수였거나 양수를 제곱한 거, 0이었거나 0을 제곱한 거, 음수였을 겁니다. 음수를 제곱하게 되겠죠. 양수를 제곱하면 뭐죠? 양수죠. 0을 제곱하면 뭡니까? 0이고요. 음수를 제곱한 거는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네가 제곱한 값이 실수라면 실수를 제곱한 것 중에는 어디에도 음수는 있어요? 없어요? 음수는 없다는 건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은 뭔데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라는 표현인데 이런 숫자는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럼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수라는 얘기지. 없는 수예요. 없는 수를 해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해가 없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만약에 x값이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근호 안쪽에 있는 이 값이 절대로 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음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저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보다는 커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과 같을 수는 있어.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 왜?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런 경우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0이 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저기 x의 값이 뭐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0 하나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0 하나니까 얘하고 생긴 모양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얘를 똑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형태인 중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얘는 종류는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종류는 한 가지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그냥 중근이라고 불러요. 중근이 뭔데요? 중복된 근이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꼭 중근이라고 해야 돼? 그냥 한 개라고 하면 안 돼? 틀린 표현이에요. 엄연히. 왜 틀린 표현이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x는 2야. 해가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생겼게? 이 식은 하나만 알 수 있죠. x가 2라고 하는 거 보니까 1차식 하나는 x 빼기 2라고 생겼나 보네요. 나머지 1차식은 이거 알 수 없죠. 근데 그거랑 x는 2 중근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한 근도 x-1 나머지 한 식도 x-2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몰라요. 이건 천지차인 건가요? 그러니까 해가 2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차식은 뭔데? 모르는 거고 2 중근입니다. 둘 다 x-2라고 하는 1차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차항만 몰라. 이런 형태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인 건가요? 그래서 중근일 때는 반드시 중근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표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잖아. 너 분명히 1차식 두 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거짓 정보를 줬네? 이거 모르는 것처럼 중근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표현해줘야 x값 똑같은 거 두 개가 생기는 1차식이 똑같은 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그럼 이건 무슨 식이 되겠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건 거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x값이 0보다 클 때는, 여기 있는 근호의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는요, 말 그대로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루트 얼마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니까 이하고는 절대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서로 달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생겨. 두 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인 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수인 근. 알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겠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표현해야겠지. 얘를 보고는 서로 같은 두